이걸 보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두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삽터뷰. 신복고 출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인 우리 문형우 군과 오늘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차학번 현역으로 정시 입학한 문영우라고 합니다. 그럼 정시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돼요? 국영수 탐구 2개에서 21111 받았었어요. 2111. 그럼 통틀어서 다 몇 문항 정도 틀린? 8, 9개 틀렸던 것 8, 9개? 같아요. 일단 중학교 때는 네. 그냥 평범했어요. 아예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었는데 네. 그 졸업했을 때 500명 정도 중에 100몇 등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럼 중학교는 목동에서 네, 했어요? 목동에서 목일중을 나왔는데 목일중. 그냥 거기서 평타 좀 이상? 네. 네, 그 정도 하는 학생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네네. 고등학교 가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랑 완전 달라져서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처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3월 모의고사. 네, 3월 모의고사. 저희 전 신목고를 나왔는데 네. 신목고는 그 1, 2학년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나오면은 성적, 국영수, 탐구 모두 포함해서 5% 안에 들면 우수상을 주고요. 네. 1% 아니면 들면 최우수상을 줘요. 네. 그 5% 안에 든 애들 모두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몇 문제 찍었는데 그게 우연히 다 맞은 거예요. 찍었는데 네, 다 찍어서 맞았어. 그래서 표준 점수가 되게 대박이 나가지고 딱 첫 본 모의고사인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1% 안에 네, 1% 안에 다 들어가지고. 맞았으니까. 네. 뭐 다 맞은 건 아닌데 어쨌든 찍은 게 많이 맞았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 애들이 다 알잖아요. 네. 괜히 저 되게 막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쵸. 제가 중학교 3년 다니면서 받은 상이 개근상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친구들도 알아봐주고 저 스스로도 뿌듯해가지고 그게 저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더 내려가면 안 되겠다. 네네네. 더 그 내려가면 상을 계속 안 받고 되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 인식, 그 주변에서 내 시선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 좋게 네. 다가왔으니까 네. 나는 계속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네네. 이런 약간 게 그게 있었고. 컸어요. 저 그 목표하는 대학에 갔고. 네. 근데 이제 그 과도 그러면은 내가 이 과를 정말 가고 싶었다. 네. 일단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나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겠다. 네. 서울대 이제 딱 간판 획득했고 학과도 이제 거기서 골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고3 투과목 선택할 때 네. 생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생물학이 좀 일단 익숙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막연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건 없었고 네. 일단은 서울대 가고 보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를 좀 안정적으로 좀 제 성적대로 갈 수 있으면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공부가 뭔지를 찾다가 농생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있길래 지원했습니다. 그럼 원래 그 과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애초에 제가 대학에서 무슨 과를 정할지를 그 원서 접수할 때 처음 고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단 서울대부터 가고 보자 이런 주의였고 이제 성적표 나오고 이제 과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적 대충 무의정 같은 거 해보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더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보다는 약간 이제 네, 대학에 대해서 공부입니다. 그게 좀 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즉 예비 고1 올라갈 때부터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일단 했고 스스로 네. 하고 난 다음에 첫 모의고사에서 네. 높은 성적을 의도치 않게 높은 성적을 받아서 네. 그게 이제 주변에서 와 네. 이렇게 돼서 나도 이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네. 그러면서 목표가 이제 서울대로 딱 해가지고 그때까지 쭉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이게 모의고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니까 네. 제가 스스로 이걸 꼭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주기가 딱 저한테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와가지고 딱 막 슬럼프나 나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하진 않았다. 네,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모의고사를 보고 그럼 제 성취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게 보상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감으로써 제가 좋다고 느낀 거는 일단 애들이 똑똑해서 일단 공부 같은 거 할 때 되게 공부하기가 편하고요. 물론 걔네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지만 공부하는 과정은 애들이랑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쉽고 뭐 이런 점들 덕분에 공부하기는 되게 뭔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토론 수업이나 커뮤니티 수업 같은 거를 가면은 꽤 수준 높은 대화가 많이 오가요. 걔네 사이에서.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거를 보면은 나도 저들처럼 똑똑해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저도 뭐 책을 평소에 안 읽던 책을 막 읽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사실만 갖고도 그런 동기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분야에서는 제 학벌론 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좀 자신감이 생기죠. 네, 제가 앞으로 뭘 하든 간에 학벌론 꿀리지 않는다. 내 분야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탑이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죠.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일단 자신감이 네네네. 없으면 사실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일단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최고다, 내가 짱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어떤 것도 일단 물론 자신감만으로 일이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신감이 거의 반은 먹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게 거니까. 꽤 커요. 그렇죠. 그게. 크죠. 남 앞에 이점으로서 섰을 말하기 때도 되게 좋아요. 남 앞에 섰을 때도 네네. 뭔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네네. 그렇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셔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일단 자신감을 딱 얻고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형원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저는 그 올해 공부를 성적이 오르려면 좀 오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고정관념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고3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주말엔 그래도 공부 시간이 좀 나왔는데 평일날은 제가 축구도 하고 쉬는 시간에 뭐 매점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숨 공부 시간이 많이 해봤자 7, 8시간밖에 안 나왔어요, 평일날에. 근데 야자실에서 옆에는 막 이거 타이머 이거 보면 막 10시간, 11시간 이거 채우고 있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저랑 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그 공부 시간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효율성.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 진짜 효율을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가장 높인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타이머 네. 그거에 집착하는 네. 순간 네. 약간 주객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다. 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대충 평가원에서 지문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대충은 감이 와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정말 국어가 너무 어렵다면은 기출만 그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이요. 네, 그게 문제집 이름이에요. 기출 모아놨는데 거기 해설도 있고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법도 거기 많이 적혀 있어요. 그거 따라하시면서 기출 지문하고 문제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기출 문제를 계속 풀고 그 마르고 닳도록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해보면은 대충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얘네가 내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대충. 네.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글 읽는 법을 좀 혼자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엔 기출 봤을 때 되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마르고 닳도록에서 뭐 이렇게 읽어라 해서 따라도 해보고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좀 체화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이름 같은 거 네모치고 뭐 어떤 고유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문제에서 낼 것 같은 네. 그런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문단별로 줄을 몇 개씩 치고 저는 문단의 뭐 절반 이상을 밑줄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자신만의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네. 그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네. 풀면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자신만의 어떤 독해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네네네. 기출 베이스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기로 승부를 했던 거죠. 국영수. 탐구는요? 탐구도 비슷한데 투가 아까 생물투랑 아니야 그 내신은 생물투 했고 네. 수능은 화학투 봤어요. 화학투, 물리원 화학투. 물리원 화학투. 네. 어떻게 맞았어요? 50, 46. 50, 46. 네. 아, 투가 46. 네네. 원이 50, 50, 네.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물리원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물리원은 일단 물리원하고 화학투 정말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겨울방학 때는 일단 저도 스카이즈 인강 들었었는데 네. 거기서 선생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개념 강의를 겨울에 들었고요. 개념을 들었고 그리고 화학투를 들었어요. 겨울방학 때는. 네. 그리고 학기 중부터 이제 기출 문제도 풀고 개념을 한번 또 봤어요. 수능 개념이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하고 학기 중하고 거의 공부하는 게 비슷했고요. 개념 보면서 학기 중 기출도 좀 첨가해서 하는 식으로 했고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탐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3 여름방학이요? 네네. 여름방학 때는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개념을 2-3번 이상 봤잖아요. 학기 중에서 계속 봤으니까. 이제 여름에는 온갖 사설 모의고사를 전부 뽑아가지고 하루 2-3개씩 시간 되고 풀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치기죠. 기출은 이미 학기 중에 다 끝나 있으니까 이제 사설 기출 죄다 뽑아가지고 하루 2-3개씩 풀었어요. 근데 이 하루 2-3개씩 풀 때 30분 제고 푼 게 아니라 처음에 20분 제고 풀고 좀 타임 어택 주고 그리고 나중에 15분 줄이고 나중에 10분까지 줄여서 이렇게 타임 어택을 하루 2-3개씩 계속 풀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과탐은 되게 타임 어택이라 이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과탐에서 실수를 하는 게 개념을 잘못 적용해서 하는 실수보다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머리가 미처 회전을 필요한 속도로 하지 못해서 나는 실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실수가 날 때마다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문제 같은 거 풀 때 내가 이거 반비례 관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풀다 보니까 막 비례 관계로 생각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얘는 반비례 관계인데 내가 비례 관계로 생각했다. 이걸 노트에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아, 자기의 실수 포인트들을. 네, 실수 포인트들을 최대한 문제 풀 때 내가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사고 과정을 다시 따라가면서 여기서 잘못했었구나 이걸 그렸어요. 이거 부정문인데 내가 뭐뭐가 아니다였는데 뭐뭐이다로 봤구나. 그럼 그대로 써서 노트에 썼고. 네. 그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공부할 그쵸. 때. 그거는 이제 탐구 과목은 이제 타임 어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탐구 과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수학, 영어, 국어, 그렇죠. 탐구 네. 모두 다 물론 비교적 수학 과목이라던가 뭐 영어 같은 네. 경우는 친구들에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도 있고 분명히 시간이 널널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탐구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그쵸, 그쵸. 화학투랑 물리원 같은 경우는 계산도 너무 상당히 많았어요. 많잖아요. 네. 화학투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러면은 그런 데 있어서 10분, 20분 이걸 타임 어택 한다는 게 사실 네.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은 당연히 실수를 네. 유발할 수 그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하루 2-3개씩 그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 쭉 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이 개념은 솔직히 다 아는데 네. 정말 내가 생각을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 이런 논리 이렇게 논리를 잘못 적용해서 틀릴 만한 경우의 수를 웬만한 거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찾을 때마다 노트에 다 써놨으니까 분량도 꽤 나겠죠. 그런 걸 보다 보면 대충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그걸 이제 틈틈이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논리 구조에서 내가 자주 자주 내가 실수가 많았다 이런 걸 내가 캐치하게 되니까 수능 때 큰 도움이 됐죠. 그 적는 방법은 그러면 그냥 공책에다가 네. 그냥 적었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뭐 오래 붙였었나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문제가 중요한 건 어떤 아니에요? 생각을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풀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가 그냥 한 줄 정도, 2줄 정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네네네. 정말 단순하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보고 네.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슨 예시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면 이걸 올라가는 걸 네네.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걸 생각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내려가는 게 떠올라요? 네, 그걸 주기적으로 봐야죠 대신. 안 까먹으면. 네. 그러면 그 내가 써놓은 걸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보면서 아, 실수를 했구나 이게 딱 네. 머리에 박히는 네. 거군요. 이렇게 그냥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했다 이렇게만 적어도 이걸 계속 자주 보다 보면 이 문제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고 대충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은 이게 둘 다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나요? 엄청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수능 때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화투도요? 네. 화학투 아, 공부하고. 화투는 막 남았다고 하긴 좀 그렇네. 아. 근데 화투도 그 계산 문제는 다 맞았거든요. 네. 그 지압적인 거에서 2개를 날려서 그런데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걸 확실히 했을 때 내가 그런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럼 네.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겠네요. 네, 진짜 떠올라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었던 부분 네. 이거였지. 네. 아, 뭐 이런 그림 나오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막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이걸 모든 틀렸을 때 사고 과정을 다 적어 놓으니까 그걸 계속 보니까 문제 보면 떠올라요. 이게 진짜. 그렇죠. 사람은 계속 똑같은 것을 실수하기 네. 마련이니까. 진짜 똑같은 그림에서 실수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걸 매번 적다 보면 그럼 되게 신기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와, 나 진짜 내가 이런 거에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개념적인 부분에는 치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고를 했는지에 치중해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중요한 거네요. 논리 과정. 저는 가장 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 말고 나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동기 이런 거를 찾는 게 가장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네.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 남에게 막 보여주기 위한 거 말고 진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성적이고 성적 잘 받으면서 얻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찾아서 좀 공부의 동기를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 네. 날 지속적으로 끌어줄 네. 수 있는 거. 네. 사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